치킨 게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자동차를 몰아가다가 누가 먼저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겁쟁이라는 뜻의 치킨이라 불리며 체면을 잃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용기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둘 다 피하지 않으면 충돌해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에게 나는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대를 뽑아 창밖으로 던지면 상대방은 당신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부러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슴 사냥 게임. 두 명의 사냥꾼이 함께 사슴을 사냥할지 아니면 각자 토끼를 사냥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슴은 두 사람이 협력해야 잡을 수 있으며 큰 보상을 제공합니다.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지만 작은 보상만 줍니다. 이 게임은 밀림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두 사냥꾼이 무전기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당신 앞에 거대한 사슴이 있지만 잡으려면 동료도 같이 그물을 쳐야 합니다. 근처에는 혼자 잡을 수 있는 토끼도 있습니다. 동료가 같이 사슴을 잡으러 올 거라 확신한다면 기다리겠지만 확신이 없다면 굶주린 상황에서 확실한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협력에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합 전략 균형.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쫓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얼룩말들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도망친다면 사자는 이를 예측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룩말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무작위로 방향을 선택한다면 사자가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축구 페널티킥과 같습니다. 키커가 항상 오른쪽으로만 공을 찬다면 골키퍼는 매번 오른쪽으로 뛰어 막을 것입니다. 따라서 키커는 가끔은 왼쪽으로, 가끔은 오른쪽으로, 때로는 가운데로 차서 패턴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어디로 찰지 미리 정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작위성이 최적 전략이 되는 상황을 혼합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최후 통첩 게임. 두 사람이 100만 원을 나누는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제안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면 제한된 대로 나누고 거부하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은 99만 원과 만 원으로 나누는 것이 유리하고 두 번째 사람은 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0원보다 나으므로 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 외에도 공정성이나 존중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재자 게임. 최후 통첩 게임의 변형으로 첫 번째 사람이 10만 원을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고 두 번째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합니다. 마치 복권 당첨자가 낯선 사람에게 얼마를 나눠줄지 결정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줍니다. 즉 이기적이지 않은 선택이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이는 인간의 행동이 순수한 경제적 이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공정성, 이타심, 사회적 규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 게임. 두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하며 매주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두 회사 모두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적당한 이익을 얻고 한 회사만 가격을 낮추면 그 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만 다른 회사는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매일 같은 길에서 만나는 두 꽃집 주인과 같습니다. 서로 꽃을 같은 가격에 팔면 둘 다 적당히 벌지만 한 사람이 가격을 대폭 내리면 그날은 많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대방도 가격을 내리면 결국 둘 다 싸게 팔아 적은 이익만 남습니다. 매일 만나는 상황에서는 내가 오늘 배신하면 내일 너도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서로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상호작용에서는 장기적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내시 균형. 여러 참가자가 있는 게임에서 각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의 전략을 고려할 때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광고 예산을 결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 회사가 1억을 투자하고 B 회사도 1억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둘 중 한 회사라도 단독으로 예산을 바꾸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 상태는 내시 균형입니다. 두 회사 모두 5천만씩만 광고에 투자해도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두 회사 모두 먼저 광고비를 줄이면 손해를 볼 것을 두려워해 높은 지출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역선택 문제.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판매자는 자신의 차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외관만으로 차의 진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레몬 시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겉보기와 달리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나타냅니다. 구매자들이 차의 품질을 확신할 수 없어 평균적인 가격만 지불하려 하기 때문에 좋은 차, 복숭아를 가진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나쁜 차, 레몬만 남게 됩니다. 이는 다시 평균 품질과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최악의 경우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역선택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이 자신이 원치 않는 상대와의 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어 따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각 용의자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동료를 배신하면 당신은 석방되고, 동료는 10년형을 받습니다. 둘 다 배신하면 각각 5년형, 둘 다 침묵하면 각각 1년형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면 각자는 배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배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둘 다 침묵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너도 칼을 내려놓으면 나도 내려놓을게 라고 말하지만 먼저 칼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이 배신할까 두려워 결국 둘 다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의 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제로섬 게임. 파이 한 접시를 둘이서 나눠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이 더 큰 조각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더 작은 조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로섬 게임은 한 참가자의 이득이 정확히 다른 참가자의 손실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참가자들의 이득과 손실의 합계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제로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보드게임이나 스포츠 경기가 제로섬 게임의 예입니다. 한 팀이 이기면 다른 팀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비제로섬 게임. 이것은 무인도에 갇힌 두 사람이 협력하여 생존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불 피우는 기술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낚시를 잘합니다. 서로 협력하면 둘 다 따뜻한 불가에서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지만 경쟁하면 둘 다 힘들게 생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기고 네가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협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워 모두가 더 큰 조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의 많은 상황은 이런 비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신호게임, 취업시장을 생각해봅시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잘 알지만 고용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구직자는 어떻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증명돼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학위, 자격증, 포트폴리오가 이런 신호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호를 만들기 쉽지만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을 공동 목초지에 목동들이 자신의 소를 방목합니다. 각 목동은 더 많은 소를 풀어놓을수록 개인적 이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동이 이런 생각으로 행동하면 목초지는 과도 사용되어 결국 황폐해지고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개인적 합리성이 집단적 비합리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공재 게임. 모든 참가자가 공동기금에 돈을 기부할 수 있고 이 기금은 증가해서 모든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각각 만원씩 기부하면 총 10만원이 모이고 이 금액이 2배로 증가해 20만원이 되어 각 참가자에게 2만원씩 돌아갑니다. 이것은 동네 길거리 음악가에게 동전을 던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음악가는 계속 연주하고 모두가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낼 테니 난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음악가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 연주를 그만두고 결국 모두가 음악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전쟁 게임. 두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두 기업 모두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장을 떠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게임은 이길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지만 그만큼 자원도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승리를 결정하는 이 게임에서는 두 참가자 모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